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는 2025년 한미 관세 협상 그리고 그 마스카 이니셔티브 관련 심층 분석 보고서인데요. 이번 딥다이브에서는 이 복잡한 협상 결과 또 핵심 쟁점들, 특히 마스카가 왜 결정적화되었다고 하는지 그 속내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최악은 피했다. 하지만 대가도 컸다.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바로 시작해 보죠. 네, 맞습니다. 당장의 어떤 큰 불확실성은 좀 거쳤다고 볼 수 있지만 중요한 변화들이 있었죠. 일단 한미 FTA 시대의 그 무관세 혜택, 이게 없어지고 보편적으로 15% 관세가 적용된 거고요. 여기에 더해서 총 4,500억 달러, 이 정도 규모의 대미 투자, 또 구매 약속이라는 상당히 좀 무게감 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. 그리고 이 모든 논의 배경에는 역시 그 격화되는 미중 경쟁하고 바로 그 마스카가 딱 자리 잡고 있는 거고요. 그렇군요. 그럼 쟁점들을 하나씩 좀 짚어보죠. 먼저 15% 관세율. 이게 당초에는 25% 얘기도 나왔었잖아요. 그거에 비하면 낮아졌고 또 일본이나 EU랑 같은 조건이다. 그래서 선방했다. 이게 정부 입장이죠. 근데 이게 정말 선방이라고만 볼 수 있을까요?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논란이 있습니다. 비판적으로 보는 쪽에서는요. FTA 때는 0%였잖아요. 0%였던 관세가 15%로 오른 거니까 이건 명백한 후퇴다 이렇게 보는 거죠. 특히 기존에 2.5% 관세만 내던 일본하고 같은 15%가 된 거잖아요. 그러면 이제 자동차 같은 우리 주력 품목에서 가격 경쟁력이 좀 약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. 실제로 협상 타결되고 나서 현대차랑 토요타 주가 반응이 좀 달랐다는 점, 이것도 좀 근거로 들기도 하고요. 아, 그 주가 반응까지? 그럼 그 15% 관세를 없는 조건으로 나온 4,500억 달러, 그니까 3,500억 달러 투자랑 1,000억 달러 에너지 구매. 이 규모는 어떤가요? 적절한 건가요? 이게 거의 우리나라 1년 예산에 가까운 돈인데. 맞습니다. 그 규모에 대해서도 당연히 말이 많죠. 우리 경제 규모에 비해서 좀 과도한 거 아니냐. 국민의힘 송원석 의원도 공개적으로 그 문제를 제기했었고요. 게다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직접 고른 투자처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미 상무장관은 수익의 90%는 미국인 몫이다 이렇게 언급하면서 이게 그냥 투자가 아니고 사실상 국부가 유출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까지 좀 커졌습니다. 그 리테인이라는 단어 해석 가지고도요. 우리는 이걸 재투자 개념으로 보려고 하는데 미국은 약간 좀 다른 뉘앙스로 보는 것 같고 그 입장 차이가 좀 보여요. 네. 심지어 농산물 시장 개방 문제나 그 투자 수익 배분 같은 좀 민감한 부분들, 여기에 대해서 양국 발표가 약간씩 달라요. 좀 혼란스러운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? 그렇죠. 그렇게 이견이 노출되는 건 합의 자체의 안정성에 대한 의문을 좀 키우는 면이 있습니다. 우리 대통령실은 쌀이나 소고기 같은 거 추가 개방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 미국 대통령은 농산물 포함해서 더 많은 미국 제품 구매하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발표했거든요. 이런 불일치가 그냥 해프닝으로 넘어가기보다는 정부 발표의 신뢰도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거죠. 여기서 이제 협상 막판의 결정적인 카드였다. 이렇게 평가받는 마스카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. 미국 조선업 재건 위대하게. 정부는 이 제안이 합의에 크게 기여했다. 이렇게 자평하는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했던 걸까요? 그 핵심은요. 미국의 어떤 절박한 상황, 그리고 미중 간의 그 건함 경쟁, 이걸 봐야 합니다. 미국은 조선업 기반이 사실 상당히 약화됐어요. 1970년대만 해도 군함 만들 수 있는 조선소가 13곳이었는데 지금은 딱 4곳뿐입니다. 4곳이요? 네. 반면에 중국은 압도적이죠. 미 해군 정보국 평가로는 건함 능력 차이가 200배 이상 난다고 해요. 특히 중국은 상선 만들다가 군함 만들고 이런 군민융합 전략을 쓰는데 이게 미국 입장에서 굉장히 좀 골치 아픈 문제거든요. 그 CSIS 워크데임 결과에서도 미중 충돌하면 미국 함선 손실 복구 능력이 중국보다 훨씬 떨어진다. 이런 약점이 드러났었고요. 그렇군요. 미국의 그런 약점을 딱 파고들어서 한국의 조선 능력을 활용하는 협력을 제안한 거다. 그게 MASJ다. 이런 얘기군요. 타이밍이 기가 막혔네요. 근데 이게 정말 우리가 주도한 창의적인 카드였을까요? 아니면 좀 미국의 요구를 예상하고 먼저 내놓은 그런 계산된 카드에 가까울까요? 보고서에서는 약간 후자 쪽에 무게를 두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미국의 예상된 청구서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계산된 양보를 한 거 아니냐. 창의적 제안이라기보다는 좀 불가피한 선택에 가까웠을 수 있다. 이런 분석이죠.
게다가 그 1,500억 달러 현지 투자 약속 있잖아요. 이게 국내 조선업계 입장에서는 거의 뭐 준조세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, 그러다 보면 국내 투자가 위축되거나 장기적으로 산업 공동화 위험도 있는 거 아니냐, 이런 우려도 제기됩니다. 네, 정부가 근데 이 MASGA를 설명할 때 약간 통상 문제하고 안보 문제를 분리하려는 듯한 그런 태도를 보인다는 지적도 있네요. 이게 딱 붙어있는 문제 아닌가요? 그렇죠. 이건 뭐 명백히 경제안보 협력이죠. 보고서는 정부가 이걸 좀 부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게 핵심을 외면하는 곳일 수도 있고, 국민을 좀 기만한다는 비판 소지도 있죠. 아니면 중국에 반발할 의식한 뭐 외교적 수사일 수도 있고요. 혹은 앞으로 있을 방위비 분담금 협상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런 다른 안보 비용 청구서를 염두에 둔 어떤 포석일 가능성도 제기합니다. 결국 좀 투명성에 부족하다, 이런 비판인 거죠. 네, 정리를 좀 해보면요. 이번 협상으로 당장 최악의 관세 폭탄은 패했지만 FTA 무관세 시대는 이제 막을 내렸고 상당히 큰 경제적 비용을 치르게 됐다. 그리고 미중 경쟁이라는 그 한복판에 더 깊숙이 좀 발을 들여놓게 된 셈인데 여러분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? 네, 이번 합의는 뭐 끝이 아니라 정말 새로운 국면의 시작이라고 봐야 합니다. 보고서는 이 MASGA의 안보적 함의를 국민들에게 좀 투명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. 그리고 앞으로 나올지 모를 방위비 분담금 같은 숨겨진 청구서들에도 대비해야 한다.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. 여기서 여러분께 한번 던져보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. 단기적인 경제 충격을 좀 완화하려고 선택한 이 조선동맹 카드.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국의 산업 경쟁력 그리고 미중 사이에서의 우리의 외교적 공간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? 이 점을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